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하늘을 보내며 입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도 벌써 이게 42편째이더군요. 한 해가 다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내년부터는 한 달에 2번만 방송할까 합니다. 저도 이제 소재도 고갈되고 여러분들도 너무 지칠 것 같아서 한 달에 2번, 두 번째, 네 번째 주 목요일에 방송을 내보낼까 합니다. 한 해 동안 제가 뭘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불평불만만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답답한 마음에 떠들었겠지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나만의 얘기를 했었다, 뭐 그게 제가 잘못됐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소통이 좀 쌍방이었으면 좋겠는데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한 말을 떠들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지?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학생들이 저를 보면 가끔 졸업생들이 선생님 한 10년만 늦게 얘기를 했으면 그 시절에 딱 맞는 얘기였을 텐데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당시는 상상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도 불가능한 얘기들이 한 10여 년쯤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러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답답하고 그 친구들도 답답하고 그래서 묻더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고. 참 얄미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눈엔 그렇게 보여 라고 얘기하고 했었는데, 올해 한 해도 뭐 별 다름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서들이 위태롭다는 얘기, 도서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 사서들의 살 길을 좀 더 확장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러면서 학과를 쳐다보니까 학과의 커리큘럼이 대학마다 통일성도 없고 전부 다 제각각이고, 그런데 연말만 되면 사서 자격증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전혀 사서 자격과 무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고 글로 학생들을 내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사서 자격증이 부여되어지고, 사서 자격증이 하나의 장식처럼. 그래서 한 40여 년 전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40여 년 훨씬 전, 4, 50년 전 얘기. 문헌정보학이 우리한테 들어온 게 한 70년 됐으니까 한 4, 50년 전이라면 초반이죠. 한 20년 전 경과한 무렵에 문헌정보학, 그 당시엔 도서관학과죠. 도서관학과가 서울에 한 5개? 그때 경북대학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경북대학까지 5개인가 6개가 있었고, 뭐 그때는 그렇게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숫자도 지금보다는 턱없이 적었지만 그래도 배출한 학생에 비해서는 갈만했으니까요. 그나마 제가 나왔던 학교는 뭐 지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도서관학의 좀 새로운 면들, 소위 그 당시 맡은 정보학에 대한 얘기, 저는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정보학, 계량서지학 이 얘기들을 제일 처음 도입하면서 이미 그 전서부터 제가 나온 대학 출신들은 도서관에 가기보다는 좀 이름이 멋있는 기술정보실 이런 쪽으로들 나가더라고요. 주로 대전에 있는 대덕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들에서 만들어진 도서실,
그들은 기술정보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명씩 그 기술정보실에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위 그 컴퓨터에 관련된 기술이죠. 데이터에 관련된 기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이런 얘기. 근데 그 결과가 재밌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취업했는데 그 결과를 봤더니 한 20, 3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기술 정보실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근무했던 사서들은 다른 영역으로 옮기거나 은퇴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나마 그 사서들이 좀 우월했는지 다른 부서로 옮겨서 잘 살고들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술정보실을 처음 만들 때는 환상이었습니다. 도서관의 업무들이 점점 전산화되기 시작했고, 전산화를 통해서 데이터들도 이제 점점 전자매체화 되어지고 가는 과정에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죠. 그때도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졸업생들 붙잡고 취업했던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앉아서 데이터 처리를 하다 보면 연구원들은 자기 방에 앉아서 전부 데이터를 쳐다볼 텐데 왜 기술정보실이 필요하지? 물론 그때까지는 아직도 프린티드 매터들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니 조만간에 전부 전자매체화 되어진다면 소위 기술정보실을 통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면 그 프로젝트 예산이 많다 보니까 자기 예산으로 책들을, 지식자원들을 구입하기 시작하면 기술정보실을 통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기술정보실의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 코디네이터로서 지식을 수합하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운영을 하면 그들의 역할도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사사의 역할을 인정해 줄 것이다. 자리를 지키고 잘 분류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찾아다니고 데이터를 잘 조직해서 직접 서비스해 주는 사람.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정보실들은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없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기간제로 사서 한 명을 앉혀놓고 그냥 자원관리, 옛날 지나간 자원, 아무 사용가치도 별로 없는 그런 자원들을 관리하는 공간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사서의 역할이 뭐지? 도서관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디지털 매체화 되어지고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변해간다면,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 사서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아니, 5,000년 전에 사서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아마 그 당시 사서들은 어서 좋은 정보자원, 지식자원이라고 하나? 뭐 파피루스라든가 점토판이라든가 이런 데 만들어져 있는 지식들을 수집하는 일,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나누어서 분류해서 이용을 편익을 도모할까에 대한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자원이 모였으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인지, 이거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모이니 자원이 끌려 들어온 것인지, 저는 항상 후자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도서실을 만들었어. 그러니 목욕탕에도 만들지. 그네들은 목욕탕에 모여서 담론을 즐겼고, 그 담론을 즐기는 과정에 증거자료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담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옛날엔 뭐 목욕탕에도 도서실이 있었대. 우리도 목욕탕에 만들자. 뭐 이런 얘기. 시장반에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왜 만들죠? 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를 가능하면 도서관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 당시. 그 도서관의 역할이 뭐지? 사서의 역할이 뭐지? 도서관은 말 그대로 공공 서비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설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프라이빗한 공간을 운영하기도 했었고, 거기서 분명히 사서가 있었고, 아마 당시 15, 16세기 넘어갈 무렵만 하더라도 사서들은 공공의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프라이빗 서비스에서 도서관을 맡았을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주제 전문 운운하는 얘기들도 그 근거에서 나왔을 겁니다.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책도 제가 관심 있는 책을 모았을 것이고, 제가 관심 있는 책이란 것은 내 주제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장소일 텐데,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을 뽑으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데려다 놓겠죠. 그리고 좀 더 그 당시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장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놨겠죠. 왜? 그 장소를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내가 즐겨보는 장소들이 전부 다 그 주제의 책들일 테니까. 당연히 비슷한 주제를 가진 친구가 와서 같이 담론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게 19세기, 20세기 오면서 공공도서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아마 비중은 공공도서관이 훨씬 더 커져가리라고 봅니다만,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이제 업무량이 늘어나고 들어오는 장사량이 커지니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새로운 분류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거를 보급하기 위한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배출하다 보니까 이네들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과거 사서들의 행적을 망각한 채 기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은 잘 정돈된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이 시스템에서 기능화된 인력 배치란 것이 사서였겠죠. 그렇죠. 그 사서가 좀 더 자기의 철학을, 자기의 어떤 근본을 찾아서 자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하는 일이란 것이 빤한데 내가 펼칠 수 있는 역량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왜 굳이 거기서 펼치려고 하지? 도서관 밖을 나오려면 그럼 네 전문성이 뭐고,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고,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5,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취급하는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잘 집적화되어지고 잘 구조화되어졌을 때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지식이 20세기에 와서는 단순히 책으로 펼쳐진, 쌓여진 그런 어떻게 올드한 지식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지금 나오는 지식이 훨씬 더 유용한 지식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따끈따끈하고 오늘 나온 지식이 뭐지? 제 입에서 뱉은 말, 메모지에 끄적끄적인 것들,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에게 나누어졌던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식으로, 그만큼 지식이 다양해졌고 광범위해지면서 지식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국수적이라는 얘기죠. 이 좁은 분야에서 요 일을 해결할 때 필요한 지식은 누가 알고 있지? 세상도 모른다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식 경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 지식이 굉장히 유용해지기 시작하자 그 지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 구조나 모양 그대 놓고 보면 옛날 도서관 모양과 다름이 없죠. 시차의 문제가 있겠죠. 책이 하나 나와서 도서관에 배급되어지고 도서관에서 그걸 읽고 유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유용한 지식의 아마 스코비, 범주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런 것들이 쭉 끌고 왔다 지금은 1년, 몇 개월 확확 줄어들면서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통시킬 수 있는데, 도서관에 그 무거운 공룡이 도서관에 따끈따끈한 조그만 공간에서 유용한 지식을 무슨 예지로 가져다가 쓰지? 그럼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되지. 더 작은, 더 좁은, 더 간단한 커뮤니티를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회사나 기업들이 그런 도서실을 만드는데 도서실에 뭐를 가져다 두냐면 교양 가져다 둡니다. 그들의 인성을 위한,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대학 도서관에 가끔 비판할 때 그럽니다. 대학 도서관이 동네 시류에 나오는 여성 잡지들까지 뜯겨 있고 낚시 춘추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걸 왜 가져다 놨습니까? 학생들이 찾는다는 거죠. 아니, 학생들이 보고 싶으면 공공도서관을 가라고 해야지 왜 대학 도서관이 삽니까? 학생은 이 대학의 학생이기 이전에 이 지역사회 주민이고, 이 지역사회 주민은 공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해줄 서비스를 해줄 의무가 있는 곳이고, 대학 도서관은 대학이라는 공간에 가장 적합한 전문서적 중심으로 꾸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서관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서비스의 방법과 내용은 같아도 소정하고는 자원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확장하면 기업에서도 소정하고는 자원은 달라지지만 그들의 교양? 차라리 공공도서관을 가도록 하는 게 낫고,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든 모으고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시점이 그게 한 100년 전에 시작됐다면 그런 것들을 갖고 움직이는 조그만 도서관들이 있을지 몰랐지만, 그게 21세기에 그런 것들이 시작되다 보니까 매체가 전부 디지타이징 되어져서 디지털 매체를 출발하고 디지털 공간 속에서 이용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 그런 데이터가 돌아다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끔 썼던, 예전에, 지금 요즘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 프로슈머라는 이름으로 내가 지식을 생산하고 내가 그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집단이 그 지식을 공유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게 지식경영이 자기들이 말한 어셋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될까요? 그냥 떠들면 모이고 누구든 이용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필요하고, 절차, 그걸 위한 기술도 요구되어집니다.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요? 예, 사서가 평생 받는 교육이 그거이고 평생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기록관리 체계가 딱 붙어 있어요. 분류가 안 되고. 기록관리를 기록관리학이라는 학문으로 따로 뗄 것이 아니라 사서의 역할 안에 기록관리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문서관리라는 교육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 소위 버티컬 파일링 같은 것들, 작은 문서들, 조각들, 메모지, 거기에 행정문서까지 포함해서 이걸 관리하는 것을 사서들이 배웠는데, 어느 분께서 기록관리학을 만들면서 완전히 사서 일이 아닌 것처럼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학문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좋고 특화시키는 게 좋지만 사서들도 그 말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기록관리 과정 안에 우리가 말하는 지식경영이 딱 붙어서 움직여버리면 자기 내부 구조 속에 데이터가 돕니다. 이 데이터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도서관에서 말한 지식과 같은 맥락의 지식이지만 지식의 효용 가치와 지식의 범주가 상당히 좁죠. 우리 전문 도서관도 얘기하고 특수 도서관도 얘기하고 학교 도서관도 얘기하고 공공 도서관도 얘기하면서 그 범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정보실도 도서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취급했던 것들은 굵은 책들이 아니라 얇은 페이퍼들, 그 페이퍼도 따끈따끈한 막 펼쳐지는 것들, 브리프하게 막 나오는 것들, 그걸 얼마나 빨리, 물론 세상도 좁으니까, 그들의 사회도 좁으니까 소스도 분명하고 정해져 있고 그걸 잘 구조화시키면 바로바로 받아볼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예전에 무슨 제도까지 만들었냐면, 대덕단지에서 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 박사과정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매주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연구 결과물들 또는 신문, 잡지, 전문지에 실렸던 것들 중에서 발췌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내주면 이 연구소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실시간 서비스죠. 유튜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을 통하지 않고 사설망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서비스,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일을 했죠. 그건 보내주고 받는 사람이면 모르는 겁니다. 그 지식의 상당 부분은 그 지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진 공개된 정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발췌되고 소위 큐레이션 되어지는 순간 그만한 가치를 담고 오는 거죠.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얘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런 일들을 도서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밖에서도 이미 만연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그걸 잘 컨덕팅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걸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회사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유통시키고 어떤 것을 폐기하고 어떤 걸 보존하고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까? 무엇을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하고 누구에게 이행시고 어떻게 보존하고 다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사서들이 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표현할까 하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식 기반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하는 일들은 어떤 서비스냐면 데이터 서비스를 합니다. 그 데이터 서비스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 기반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을 서비스한다는 거죠. 근데 지식이 책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뱉은 이 말도, 이 유튜브도 엄청난 지식 자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지식 자원이 갖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겠죠. 근데 지식을 남보다 먼저 알고자 하는 욕구는 뭘까요? 그걸 활용해서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어떤 미래를 확장해보는 욕심 아닙니까? 제가 수업할 때도 예전에 자주 그럽니다. 학생들 출석 잘 안 불렀습니다. 여러분 안 오면 안 들은 만큼 손해야. 제가 어디 강연을 나가도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원고를 달라. 그래야지 뭐 강연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고를 열심히 써서 드립니다. 그리고 강연장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강연에 2번 얘기를 하는 꼴이죠. 원고를 한 번 얘기하고 강연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강연 가서는 아니 원고를 다 줬는데 뭐로 그 얘기를 2번 반복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고 없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방송도 제가 원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써진 저 글도 아마 저 글과 지금 하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또 담겨져 있는 그 블로그에 써진 글도 또 다른 버전일 겁니다. 세 개를 합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가 전달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그닥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내년 1년 동안은 사서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서가 어떤 사람이고 사서가 현재 도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 도서관을 벗어나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일들을 맡아야 해. 플러스 그러기 위해서 학과는 어떤 과목들을 어떤 구조 속에서 가르쳐야 할까. 도서관에 있는 사람만 사서이고 도서관 밖에 있는 문헌정보학과 출신은 사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사서인데 도서관에서는 그게 어떻게 발현되어지고 도서관 밖에서는 또 어떻게 발현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마주치는 위기는 무엇이고 모험은 무엇이고 새로운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그 먼 미래도 쳐다보고 가까운 미래도 보고 오늘의 일도 해결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실질적인 좀 살아있는 필요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방송할까 합니다. 올해 한 해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좀 더 알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